친명의 비호 이런 키워드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등장했네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같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도 국회 모습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이걸 뭐랄까요? 뭐 설전일까요? 아무튼 또 뭔가 얘기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전원의 진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3자 뇌물의 행위 자체가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고요. 검찰은 좀 더 분명한 증언과 증거, 예. 내용을 가지고 소명한 이후에 제가 보기엔 소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누구요? 누구? 민주당 의원이신가요? 그 많은 의원들께서 마치 하기 싫은 숙제하듯이 순번 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슷한 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정치인이랑 깡패랑 엮인 중대 범죄 혐의 수사하면 깡패도 잘 조사해야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모습이 최근에 있었는데 또 그랬네요. 지금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흘려주시죠. 이재명 대표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 당당히 이어가겠다. 오늘 검찰에서 뭐 소환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쌍방울 관련 조사 당당히 이어가겠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다음 주 조사 희망하나 당무 등으로 시간을 못 낸다. 검찰은 다음 주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바쁘다. 당무 등으로 시간 못 낸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 받으러 가겠다. 내일 오전으로 본인이 날짜를 일단 검찰 쪽에 제안을 한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 나오라고 했는데 다음 주는 당무 때문에 바쁘다. 내일 오전 바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네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앞서서는 김영진 의원, 한동훈 장관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정말 가깝다고 알려진 뭐 거의 친구, 뭐 최측근 중에 최측근 나온 이런 평가를 받는 정성호 의원이 있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 정치한 지 오래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왜냐? 대한민국의 어떤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발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장관이 일선 수사기관에다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런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거죠. 정치 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포착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기분 상했다고 그런 식의 말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신주호 전 의원님하고 김종욱 전 행정관께 제가 질문 좀 하시 드릴게요. 먼저 신주호 전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 정수 의원도 이게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서서는 또 다른 의원도 막 비판을 했거든, 전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숙제하듯이 돌아가면서 비호한다 이렇게 의견을 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김영진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 라디오 인터뷰 나왔다면은 뭐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대충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흔히 하는 말로 쉴드 쳐주려고 나온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숙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정성호 의원도 하여간 저 한동훈 장관이 얄밉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얄밉겠죠. 뭐 이렇게 어디서 좀 걸려갖고 좀 넘어지고 코피라도 좀 흘려주고 해야 되는데 꼬박꼬박 한다 그리고 이거죠.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말싸움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냥 그 뭐 미친 장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근데 좀 이렇게 언어 선택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질이면 저질이지 비정상 저질은 또 무슨 얘기인지 저질 중에 정상적인 저질도 있고 비정상 저질이 있다는 얘기인지 뭔가 강조를 한 건가요? 아무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비판하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아침에 가면 기자들이 묻는 그대로 다 그거를 반박하고 뭔가 입장을 내고 생각을 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왜 자꾸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모습이 이런 거 아니냐, 피로감이 생긴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한마디도 안 합니까? 아. 아, 저렇게 예를 들어 나와서 매일매일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 안할 수가 없다. 또 그때 뭐라 그럴 겁니까? 아, 민주당 할 말 없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예.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아니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견제하고 시정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건 단 당연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대책을 당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근데 있어요. 이게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의 이게 득이냐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냐 이런 또 판단을 하시는 분이 저는 있단 뭐 말이에요.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도 다 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야 저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인물이고 예. 말 잘하고 오. 셰프해 보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행위를 보십시오. 행위를 보십시오. 건건이 제가 볼 땐 법무부 장관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용어와 단어를 선택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봐서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할 거라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가끔은 좀 비겁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 뭐 영수증이 휘발됐다라고 얘기하고 국회 나와서 아. 영수증이 휘발돼서 안 나오면 카드사이드 요청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쪼개기 결제한 거 의혹 없냐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는 답을 안 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먹은 거 얘기했더니 아 거기는 성남시인데 접경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왜 이런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옹졸한 얘기를 하고 아.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고요. 본인도 국민의 세금으로 국무위원과 법무부 장관을 행한다면 검찰의 시각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법무부 장관의 시각처럼 자기의 위치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 여전히 검사적인 발언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면 국회 출입기 자리에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그걸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뭐 다뤄지는 상황입니다.